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웰스토리의 강야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비자는 어떤 과일을 살까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17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여기 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가슴 뛰는 설렘을 안고 왔습니다. 졸업한 지는 좀 됐지만 그때는 이 빈 자리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지금 여건상 또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많건 적건 이 열기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서 수업 받다가 이렇게 또 서가지고 또 강의를 하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정말 봄날처럼 좀 새로운 느낌으로 해서 이런 문구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 지금 MD로 있는데 MD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MD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면은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오늘의 주제, 소비자가 찾는 과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는구나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농산물에도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2007년에 돌코리아라고 바나나 파인애플 보시면은 디오밸리 마크 아시죠? 예, 여기서 처음 입사를 했고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예. 마트에 있는 이런 바나나 파인애플이 실제로 그 회사 다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영업사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영업사원이라 하면은 내가 뭐 10개 팔던 거 한 100개 팔면은 재밌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수확되는 대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조금 분배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조금 덜 팔고 싶은데 더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직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영어랑 무역을 전공을 했는데 한번 전공을 살려보자 라고 해서 무역회사를 가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 그래서 롯데 상사라는 회사인데요. 이때는 직접 과일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룹 계열사, 롯데마트라든가 슈퍼, 홈쇼핑에 과일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도 일을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상사라면은 무역이 전문인데 예전은 무역이라면 특별한 업무였지만 지금은 개인도 다 무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어떤 역할을 줄면서 한 번 더 이직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쪽 아니면은 식자재 유통 쪽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회사 웰스토리에 또 자리가 있어가지고 15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15년 동안 과일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특화시켜가지고 과일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해서 지금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자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도매 시장, 유통 채널, 마트라든가 슈퍼, 백화점, 그리고 온라인 쪽, 요즘 뜨고 있죠.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이런 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 회사들이 있습니다. B2C라고 하면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시장인 거고, B2B라 하면은 저희 같은 회사랑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7대3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회사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게, 지금은 이렇게 비중은 크진 않지만
뭐 이른 가구라든가 저희가 또 대규모 소싱을 통한 경쟁력, 그리고 또 해썹이라든가 위생 안전 쪽으로 좀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회사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은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9천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수는 약 7,800명 정도, 그리고 사업장은 한 6,000개, 그리고 푸드 서비스 공급하는 데가 600개 정도, 그리고 저희가 식판을 봤을 때 밥 있고 국 있고 반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식단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한 100만씩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련 이런 인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고요. 예, 저희 회사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MD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침에 B2C라 하면은 직접 판매하시는 거지만 B2B로 봤을 때는 소비자가 저 같은 MD들이거든요. 그래서 MD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제안한다던가 그럴 때 좀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MD는 멀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인 장소, 시간, 가격, 수량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일에 관한 계획과 관리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MD라면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MD니까 요즘에는 뭐든지 다 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예,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 적절한 채널, 어디에 팔 건지, 시간, 언제 팔 건지, 어디에 팔 건지, 그 다음에 가격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량, 이 재고 관리도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트렌드라든가 경쟁사,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월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객 니즈라든가 신규 브랜드가 뭐가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품질 관리라든가 이 상품이 정말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상품을 언제 입고시킬지, 언제 중단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금 잘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있는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가 또 좋은 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찾고 계약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뭐 갑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MD는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어떤 산지와 우리 업체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 예측인데요. 뭐 기후라든가 날씨, 그 다음에 작황, 그 다음에 수확량 이런 시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비자 지수, 물가 동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전염병, 바이러스, 유행 이슈 같은 요인들, 그 다음 어떤 세계적인 동향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MD는 어떤 국내 정세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인데요. 계약에도 몇 가지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뭐 경쟁 입찰이라든가 뭐 비축 구매, 대체 구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게 가운데 독점 계약입니다. 독점 계약이라 하면은 정말 이것밖에 없다, 이 업체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MD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이나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제 구매 전략을 결정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구매 효율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예술적으로 하라 이런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힘들긴 하지만 어떤 구매 예술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당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능, 두세 번째로 가격 부분, 그리고 포장이나 패키지도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고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도입니다. 당도라고 하면 이제 브릭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브릭스는 그 독일의 과학자 아돌프 브릭스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브릭스의 정의는 액체에 함유되는 당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00ml에 1g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1브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파괴로 하는 거, 파괴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비파괴는 빛을 쪼여가지고 반사되는 어떤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당과 상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은 빛을 추가를 해가지고 흡수하는 게 있고 추가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사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밑에 사진 보시면은 그 빛 보이시죠?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괴는 말 그대로 과일을 잘라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보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일이라면은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당도는 정말 그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도를 측정을 하면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빛파괴 당도 선별이다. 당도 선별이다. 12브룩스 이상이다. 이런 것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과일을 주더라도 이제 개인적인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있다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이런 객관적인 어떤 지표나 자료로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효능입니다. 과일은 정말 그 천연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과일마다 어떤 효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토마토만 준비를 해봤는데 토마토는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도 선정이 됐었고요. 서양에는 그 토마토가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어두워진다라는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책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국산 과일, 수입 과일 해가지고 총 24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간된 지는 이제 한 3개월 좀 됐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또 지금 좋은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좀 독자가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격입니다. 가격은 정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스프리 키 다 아시죠? 제스프리 키 그 뉴질랜드에서 나오는데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다음에 인구도 작지만 이 제스프리라는 브랜드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생산 자체도 중국이랑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키위 새가 있거든요. 이 키위 새가 그 뉴질랜드의 국조입니다. 그래서 이 키위가 엄청 뉴질랜드에서는 사랑받는 그런 거여가지고 키위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달러는 키위 달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음식은 키위 푸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키위 사랑이 대단한데요. 이 제스프리는 브랜드 이름이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농가협회들의 모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농조합 법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브랜드처럼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독점적인 가격이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 상사 근무할 때 얘기인데요. 제스풀이 이 키위 어떤 노하우들을 제주도에 좀 전수를 하면서 뭐 품종이라든가 어떤 뭐 개발 방법, 재배 방법, 그다음에 수확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면서 뉴질랜드 본사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 상사 근무할 때 이때는 이제 저는 이제 영업사원이었었고 똑같은 어떤 제안하는 입장에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한라 골드 키위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런 키위를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일단은 산지를 가서 상보성을 확인한 다음에 보니까 일단은 가격도 싸고 그다음 맛도 좋고 해가지고 제안을 했더니 MD가 좋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해서 결국 MD들은 상품성이 좋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한다고 하시면은 뭐 매출이라든가 어떤 수익 측면에서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제주라는 어떤 청정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싼 단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였었고요. 그 이제 레드킥이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빨간색입니다. 과육 쪽이. 그래서 뭐 거의 20% 이상 되는 그런 키위인데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제 롯데에 근무할 때 얘기였는데요. 그 홈쇼핑 때 얘기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방송이 잡히면은 좀 취소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오렌지 규격이 있는데 어떤 미국 산지에 좀 이상 규격이 있어가지고 원래 방송하기로 한 그 크기가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근데 오렌지가 없는 건 아니고 대신 그 감귤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크기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팔지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다가 발견을 한 게 오렌지가 뭐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게 더 맛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래서 한입 오렌지, 설탕 오렌지라는 어떤 이런 문구를 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50개, 뭐 60개 이렇게 주던 거를 138개 이 숫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맛과 개수, 물론 이제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많이 드린다라고 컨셉을 해서 방송을 했더니 뭐 3회 연속 매진도 했고 지금도 이 구성으로도 판매를 하고 인기가 좋은 어떤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뭐 농산물 쪽에 있다 보면은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후 이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또 나만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장이나 패키지도 요즘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바나나 처음 국내 들어올 때는 이 녹색이란 거 아시나요? 네, 딱딱한 돌처럼 딱딱한 그런 상태였다가 그 과일 후숙 젤 넣고 온도 변화를 줘가지고 약 한 일주일 정도 후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노란 바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시간 좀 지나면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마트 가보시면은 하루 하나 바나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핑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핑거를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먹기 불편하니까 이런 커팅 제품들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착안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키위도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 밑에 사진은 그 일본 갔을 때 찍은 건데요. 딸기도 이렇게 뭐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로 하면은 소비자들도 이건 뭐지? 이거 뭐 재밌겠네? 아니면은 이거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보카도 많이 드시잖아요. 뭐 숲속에 버터라는 얘기까지 있고 여러 효능 때문에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그런 과일인데요. 수입량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3,300만 불이니까 300억 정도 되는 거고, 최근에는 뭐 그 이상 계속 수입되는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이렇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인데요. 아시겠지만 아보카도는 그 녹색일 때는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후숙이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발주를 하고 저희가 이제 택배 받는 것처럼 다음날에 이제 사업장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영양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는 못 보고 그냥 받아봤을 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발주를 하면은 뭐 어떤 사업장은 익었다, 어떤 사업장이 안 익었다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전 MD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과랑 후숙과를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클램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 가운데 두 개, 예, 또 약간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예 컬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1번은 정말 제일 생과 녹색,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사업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게 뭐 지금 당장 쓸 거야. 그러면 4번을 발주하시고, 조금 뒀다가 쓰겠다 그러면 1번 발주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클레임도 줄고, 저도 관리하기도 편해졌고, 업체도 더 공급하기 편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가 어떤 게 불편한 게 있는지 그런 거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어떤 자기만의 전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그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만 좀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SG라고 요즘 관심사항이 많은데요. 먼저 E는 그 environment,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ocial, 어떤 사회 공헌적인 측면, 약자라든가 여성, 노동 환경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버넌스라고 윤리 경영 쪽,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런 ESG를 하고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들은 분명히 조만간 어떤 차별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사업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도 지금 ESG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마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벤츠 모양입니다. 근데 풍력발전에 어떤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어떤 벤츠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벤츠도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벤츠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에 지금 맛, 가격, 효능, 구성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에도 브랜딩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이게 좀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는 그 노르웨이 말인데요. 그 지금 소 옆에 귀에 숫자 보이시죠? 정말 옛날 중세시대에 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구 손인지 몰라가지고 이런 인증 마크 같은 거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브랜드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딩 어떤 차이일까요? 힌트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죠? 예. 마케팅은 난 좋은 남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차가 있고요, 뭐 집이 몇 평이 있고요, 뭐 연봉이 얼마고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브랜딩은 여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당신이 좋아요. 네, 이게 브랜딩입니다. 결국 브랜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은 예, 결국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일인데요. 그냥 도매시장에는 과일도 있지만 뭐 잘 아시죠? 통광래 야채가게. 통광래는 이미 브랜딩이 된 거죠. 똑같은 과일을 하더라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의 사이토라는 청년입니다. 3대째 이제 농부인데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이 청년도 이제 같이 이제 가업을 이어봤는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똑같이 하긴 싫었던 거죠. 할아버지랑 아버지처럼. 그래서 자기는 물론 농부 짓는 뭐 업무지만 자기는 양복을 입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농사 지을 때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다음 패키지도 이렇게 양복 입은 모양을 넣어가지고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없어서는 못 팔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런 퍼스널 브랜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과일이니까 과일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선키스트, 제스프리, 그 다음에 치키타라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델몬트는 1900년 정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이 넘었고요. 옆에 돌도 185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150년이 넘은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세계적인 과일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더 파고파고 들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일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의 어떤 사명감까지 이제 가면서 지금 이제 이런 과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도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이런 삼성 을수라는 타이틀을 빼고 이 사원증에 제 이름만 남았을 때 과연 누가 나랑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평범한 어떤 직장인이 아니라 좀 특별한 좀 직업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브랜드 관련 좀 교육도 받았고 관련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어떤 품목을 할지 어떻게 브랜딩을 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똑같은 업무지만 그 전이랑 또 다른 어떤 그 즐거움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조금 특별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세븐일레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없나요? 네. 네. 네, 간판이 검은색이죠. 그래서 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검은색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아사쿠사 사원 옆에 있으니까 어떤 에도와 어떤 이런 추모의 의도로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간판이지만 뭔가 다르게 차별화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얼마 전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좀 굉장히 슬픈데요. 이 선수는 LA 레이커스에 20년 동안 뛰었습니다. 한 팀에서만요. 그래서 뭐 우승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MVP도 받고 그다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확하게 10년은 8번을 달고 뛰고 10년은 24번을 달고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LAC에서 이 선수가 너무 특별하니까 뭔가 의미를 줘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8월 24일을 코비의 날로 정한 겁니다. 예. 그냥 평범한 등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정말 특별한 게 된 겁니다. 예. 두 번째, 제가 또 농구를 좋아해서 르브론 제임스라는 지금 제일 유명한 선수인데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경기를 라이브로 해주고 지금도 뭐 30 중반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정말 20대 초반의 어떤 운동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흑인 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은 그 미식축구는 흑인이 하는 거다. 백인들은 골프나 뭐 테니스 같은 거 한다. 이런 비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또 그 세계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요. 농구화를 짝짝이로 신습니다. 흰색이랑 검은색. 그리고 그 농구에다가 문구를 새깁니다. 이퀄리티라고. 평등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냥 평범한 농구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여기에도 자기 나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청장화를 그린 겁니다. 당시 나이가 87세. 예, 굉장히 고령이죠. 근데 이 벽화를 짓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예. 그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뭐 환경도 많이 바뀌고 또 고객은 정말 잔인한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항상 어떻게 할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 교수님 사진을 좀 거저와 봤는데요. 제가 그때 방송한다고 얘기를 듣고 시청을 다 했습니다. 그 OBS 명불허전 방송인데요. 사실은 이 연계소문에 모든 전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라. 이게 정말 모든 전략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또 그대로 또 인용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제 나름의 연결소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연습도 연습을 하면 그리고 개성이 있으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누구든 MD든 고객이든 그러면 문제없이 성공한다. 제 나름의 연결소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제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과일 푸르시잖아요. FRUIT. 그래서 먼저 과일은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을 시킨다. 그리고 유니크, 특별하다. 그 다음에 임프로브,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과일은 무엇보다 테이스트, 맛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밀고 있는 말인데요. 맛있는 과일을 먹고 여러분들의 멋있는 인생을 응원하면서 제가 뭐 조금 부족했지만 제가 준비한 이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